네, 의미 있는 마디지수 돌파가 나오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큰 그림 어떻게 또 잡아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빅피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빠르게 잘 갑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 괜찮은데요. 먼저 공인인증서 얘기 저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카카오도 힘 받고 있고 이동통신사들도 네, 그렇고 은행까지 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예. 이 씨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인인증서가 그동안에는 이제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하나의 표준이었죠, 하나의. 네. 근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되게 되면은, 사설인증서, 지금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공인자가 빠지고 이게 인증서가 돼요. 아, 네, 이것도 이제 사설인증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딱 요거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공공기관 입장에서 어때야 되냐면은, 인증서를 갖고 있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자가 각기 다른 인증서를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증서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이제 어떤 공공기관 같은 가령 공강모금 같은 공단 같은데 이제 또는 뭐 홈택스 같은데 접속을 할 때 몇 개의 인증서를 거기서 제공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쓰는 거 골라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예, 선택권을. 안 그러면은 욕 먹겠죠. 예,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공인인증서 하지. 네네. 하나밖에 안 하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편해질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쓰는 거를 이제 쓰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제일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쪽으로는 뭐 현재 가입자 수를, 이용자 수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좀 떠오르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유력하게 떠오르는 이제 세 곳이 있는데 카카오페이하고 그리고 이제 패스라는 곳이 있고요. 네. 이제 뱅크사인이라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를 보시면요. 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입니다. 카카오에서 물론 했고, 지금 주 사용처가 이제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금 뭐 사용을 하고 있고, 카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요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 되겠죠. 편하던데요. 예, 예.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아마 이쪽도 이제 많이 가능성이 있고,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공인인증서 1년이잖아요. 1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년이면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신사 쪽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모바일 쪽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2,800명으로 제일 이용자 수는 많아요. 예, 근데 이용 빈도는 사실 제가 그거는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네. 이용 빈도가 과연 카카오페이보다 많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그건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6자리 핀 번호라든가 뭐 생체 인식 다 이런 것들 지원을 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뱅크사인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권 연합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뱅크사인은 지금 30만 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 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만 명인데 이쪽도 이제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네. 이거는 앱을 또 별도로 다운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조금 번거롭긴 한데 유효기간이 기네요. 이거 유효기간이 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의 공인인증서보다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좋고 편하고 사실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하려면은 그 PC 같은 데서 특히나 사용을 하려면은 참 불편해요. 예, 좀 많이 좀 불편하고 뭐 유튜버 중에는 그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또 엄청 토로하는 이제 그런 분도 있던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3파전이 될지 아니면 다파전이 될지 또는 이런 공인인증서를 어떤 쭉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페이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그 페이에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페이를 모아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인증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의 접근으로 여러 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겠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테마 형태로 움직이는데 사실 지금 테마 형태로 많이 움직이는 K자 붙은 종목들, 네. 예, KC텍, 뭐 오늘 보니까 붙은 예, 종목들. KPS가 오늘은 또 이제 시세를 좀 많이 주네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다 테마주 개념으로 아직은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제 조금은 이제 뭐 기대감만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의 시세를 너무 그렇게 막 연속성을 좀 기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서 이쪽에서는 좀 이제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아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톤이요? 예, 아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좀 상한가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패스를 개발한 회사예요.
아, 예,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 쪽으로 실제로 이제 그 사용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개발사니까 개발사에 대한 어떤 뭐 이제 그런 프리미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아톰 같은 종목들을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좋겠고 지금 테마주들은 오늘 이번에 이제 공인인증서가 그 저기가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폐지가 네. 그러면 모멘텀 소실이 될 수가 있어요. 팔아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물을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부분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아톤이 눈에 띕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수사 힌트 주셨는데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21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쪽에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이거를 찾아내야지만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요. 테마주단에서는 일단은 조금 정리하시고 네, 차익을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조언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화해 이슈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어제 삼성전자 그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예. 화해 효과인가요? 반사익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요. 예, 그러게요. 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또 뭐냐면은 화웨이 그 스마트폰 화웨이 쪽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스마트폰은 못 만드니까 네. 점유율이 감소할 거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애플 쪽의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릴 거다. 이런 이제 그 반사이익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품의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일단 예. 반도체 업계 이런 부분보다는. 예,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제 나름대로 뭐 조금 이제 뭐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설득력 좀 있는 논리인가요? 이제 부분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잘 움직이고 있죠. 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그러네요. 거기다 플러스해가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런 화웨이 반사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뭐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요즘에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카메라 관련주들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3분기 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도 이제 노트도 나오죠. 네. 노트와 관련해가지고 스펙과 관련된 얘기가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뭐 1억 몇천만 나와서 뭐 카메라 달린다 이런 것들. 네. 네. 또 이제 폴더블 폰도 나오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이 그 모델이 4개나 지금 달린 그 라인업 돼 있는 것이 지금 출시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3분기 때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주가는 지금 움직일 만한 어떤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게 하반기 본격 대전이 예고가 되는데 화해 발을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화웨이 건이 나오니까 네. 거기다 플러스 뭐 이제 이거 반사이익이다 해가지고 아마 이제 주가를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가지고 스마트폰 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보급형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계속 내고 있거든요. 지금 1분기 때 제일 많이 팔린 게 삼성전자의 A51입니다. 아, 그래요?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팔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네. 계속해가지고 스마트폰 쪽에는 상반기에는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기대가 있다 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 제지, 삼성, 애플의 반사이익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메모리 쪽도 움직이고 있죠. TSMC가 중국의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그 일감을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삼성전자 쪽으로 다 일감이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반사이익 기대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약간 좀 물음표를 좀 달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TSMC가 지금 이제 화웨이 거를 이제 안 받겠다. 네. 근데 이것도 확인은 안 된 뉴스예요. 지금 확인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삼성전자에다 맡기면 삼성전자는 받을 수 있을까? TSMC가 못 받는 거는 자기들이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미국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사실 같은 입장인데 삼성전자도 예. 마찬가지라는 마찬가지고 말씀이신 거죠? 삼성전자도 미국의 장비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약간 좀 물음표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좀 끌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비메모리 쪽이 움직이는 부분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투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파운드리 투자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가령 미국 쪽에서 삼성전자에 요청을 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공장을 또 증설을 한다든가 파운드리 쪽으로 네. 네. 예,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뭐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기대감들로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들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이슈 같은 것들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약간의 이제 그 플러스 알파 정도고 실질적인 모멘텀은 이제 투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그 실적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죠. TSMC와의 이렇게 관계가 잠깐이라도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갈등의 골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예. 만약에 제재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호적입니다. 네, 빅메모리 쪽에서는 그런 모멘텀을 빼더라도 괜찮다라는 저희 신기수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이번 주에 메인 키워드가 또 양회잖아요. 예. 네, 중국 양회 앞두고 어제 뭐 SOC까지 해서 굉장히 폭넓게 움직였거든요. 오히려 예. 소비주들을 매도도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네, 양회에서 포인트 어떻게 맞출까요? 일단 양회가 이제 내일부터 개최인데 네. 제일 뭐 시장에서 보는 거는 경기 부양책이죠. 경기 부양책 뭐 최소 10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재정 이제 예산과 관련된 얘기고 그건 말고도 이제 부양의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정책 같은 것들이 네. 뭐 이제 진행이 아마 될 겁니다. 그걸 이제 볼 텐데 중국 소비 섹터는 오늘 보면은 그다지 많이 안 움직여요. 요즘엔 별로 예. 약발이 그렇죠. 없는 것 예. 같아요. 예. 어제 뭐 카지노주들이 좀 움직였고 네.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움직일까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고요. 네. 어제 엔터주들이 오히려 이제 뭐 JYP 엔터도 많이 맞아요. 올랐고 네. 좀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제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한번 발표되는 거를 보면서 다시 움직이든지 하자. 내용 확인하고. 예, 그러면서 좀 눈치 보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쪽은 뭐냐면 실제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분명히 나올 텐데 네. 그것들 거기서 이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재정 정책에 어디에 집중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거 이제 그 중국 쪽에서 7대 신인프라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 금액이라는 게 이미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은요 제일 이제 많은 쪽이 고속철도 쪽이죠. 예, 그 철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그 뭐 예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그 반이 다음이 이제 넘는 거예요. 거의 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2,400으로 돼 있는 부분이 2,400억 위안이죠. 네. 그게 이제 5G 쪽입니다. 5G군요. 예, 예. 근데 5G 쪽은 뭐 중국이 이제 올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도 보면 뭐 데이터 센터, AI, 스마트 공장 이런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 이런 관련주들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수산 인프라코어가 중장비가 잘 팔렸다 그러죠. 이거 철도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5G들이 지금 이제 오히려 이 중국의 양회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타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SOC과 그리고 5G로 저희 포커스 조금 더 맞춰보시고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 그려주세요. 선생님. 예, 지금은 이제 순환매가 아주 뚜렷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하반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구간이 좀 지나가면서. 지금은 어제 좋았던 현대차라, 어제 그 자동차라든가 또 정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늘 쉬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오늘은 어제 약간 조금 지지부진했던 쪽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좋은 종목이 내일은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잡고 특히 하반기 때 실적 반등에 보이기 클 종목들을 잘 잡고 길목 지키기처럼 딱 잡아놓은 이후에 내 종목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네. 유리합니다. 이리저리 메뚜기처럼 막 뛰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럴 수가 네. 있으니까요. 네. 예, 기다려야 될 그런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장의 큰 그림은 메뚜기가 되지 말자. 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